그 다음에 이제 그죠? 허가 승인에 대한 조건 뭐냐? 어떤 경우만 우리가 태킹에 속하지 않느냐?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어떤 경우가 공공 수용에 해당되지 않느냐? 국가 이익과 허락 조건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결연성이 있는 경우. 또 정부가 그 조건 자체가 국가 이익의 증진에 대략적으로 비례한다. 거의 맞다라는 개인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 그죠? 사안별로 하는 경우. 요거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 나테이킹에 속하는데, 한마디로 테이킹이랑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찬탈이죠. 정부의 찬탈이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어떤 특수한 부분이 여기 속하겠죠. 이거는 뭐 테이킹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판례는 이제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immunity clause, 그죠? privilege immunity clause는 이제 또 그것도 시험에 많이 나온 얘기고, 자, 한 국가가 기본적으로 의도적으로 자, 타주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privilege immunity clause니까, 자, 뭔가 시민의 권리, 시민권,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경제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뭘까 많죠. 물론 낚시를 간다든지, 또 헌팅이라든지, 뭐, 주민하고, 그죠? non-resident하고 어떤 차별을 가한다든지, 또 뭐, 많은, 그죠? 또 보험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의도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예외정이죠. 그 규정이 타주 시민에 대해서 차별하더라도 합법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 차별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 자체가 이 사유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 프리빌리지 이미니티 클로즈 자체는 뭘까요? 자, 외국인이나 회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특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뭘까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뭐 수천 프로죠. 학비를 요구하든지, 또 특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엉뚱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임금에 대해서 뭐 10%를 지급하든 뭐, 그죠? 뭐 그 관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뭐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외국인도 똑같하게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 법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잘못된 거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당연한 거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당연해야 된다. 우리가 기본권에 대한 문제가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죠? 이런 경제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는 차별에도 관계없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헌법을 모르는 그런 소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언론의 자유, 수용법 제1조에 대한 또 종교의 자유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 언론의 자유, 그죠? 언론의 자유, 종교 행사의 자유, 그죠? 요건 뭐 스피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언사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는 말로 하는, 그죠? 또 주로 이제 프레스는 출판의 자유다 이렇게 우리는 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수용법 1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자유 중에 하나고, 또 수용법 1조 기초가 되는 건 뭘까요? 의회는 자 뭘까요? 종교 설립에 대한 어떤 법을 제정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
그러니까 뭐 종교의 설립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뭐 이것이 뭐 기독교든 유대교든 불교든 그죠?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어떠한 법률도 또 언론에 대해서도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령법 1조의 그죠? 그 다음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프리스피치라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모호하고 또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이게 다 위헌이죠. 부당하게 너무 모호하다든지 한마디 뭘까요? 뭐가 금지됐는지 주로 이제 형법과 관련돼서 뭐를 금지시키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공지를 대중에게 하지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뭘 규율하는지 담배를 피워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뭐 내야 된다. 담배 피우면 얼마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배를 어디서 피워야 되는지 어느 때 피워야 되는지 얼마만큼 피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죠? 모호한 경우도 있죠. 또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헌법이 허락하는 그런 이상의 어떤 규율을 하는 경우 이건 과도한 거죠. 과도한 규제, 모호한 규제, 과도한 규제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rior restraint이니까 뭘까요? 주로 검열과 관련된 문제도 뭐 특수한 경우죠. 검열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가 있는데 주로 이제 주로 어떤 스피치를 제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뭘까요?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prior restraint 자체는 검열 자체는 사실 법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이건 또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하나에서는 뭘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중요한 그런 국가의 안보라든지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일부 제한적으로 우리가 규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스피치를 방지하는 규제하는 이런 법원의 명령 자체는 당연하게 이러한 엄격한 심사 기준이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라이선싱과 관련된 이런 소위 절차적인 어떤 보호 장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락되고 또 명시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재량을 우리가 없애려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한마디로 절차적인 어떤 보호종 장치가 있는 경우에 그죠? 허락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면허가 거부되는 경우에 우리가 즉시 우리가 사법 어떤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이 뜻은 뭐냐면 이렇게 혼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단체가 어느 장소에 내가 집회를 하겠다. 그거 하게 되면 뭘까요? 행정법원에 내 이런 집회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무조건 뭐 노하는데 노하려고 그러면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사법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심사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금방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절차적인 보호장치가 있다 그러면 그죠? 당연하게 허락되는 거고 이 라이선싱이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이 소위 집회라든지 내 어떤 출판이라든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그 처분을 내려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든 처분을 내려주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사법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 결과를 우리가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거의 이제 뭐 한 페이지 하게 되면 거의 끝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좀 빨리 했습니다만 뭐 헌법이라는 거 한번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 중립적인 제한은 있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내용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타임 플레이스 매너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시간과 장소와 방법. 기본적으로 내용 중립에는 뭘까요? 서울시에서 어떤 특정 단체의 집회를 할 때 내용이 뭐든 관계없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시간,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뿐이다. 자, 사람이라든지 뭐 이게 새벽에 한다든지가 안 된다. 장소는 그죠? 뭐 어디 특정 분야에 거기 해야 된다. 방법은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 큰 확성기를 쓰면 안 된다. 또 그 지나가는 그 교통에 방해돼서 안 된다. 이런 거죠. 외형적인 내용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에 하나 이제 거부한다 그러면 얼터너티브 채널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한마디로 대안적인 채널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이 스피치 자체를 막으면 안 되겠고, 자, 여기가 아니면 여기도 있다. 여기가 아니면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피치를 막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 뉴트럴 리스트릭션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도 퍼블릭 포럼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뭐 당연하게 누구나 이제 항상 우리가 열려 있는 공간, 언론 언사가 열려 있는 공간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울 시청 광장 퍼블릭 포럼이죠. 대전의 리밋 퍼블릭 포럼 뭘까요? 주로 이제 뭐 극장이라든지 좀 어떤 시설, 뭐 어떤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거고, 논 퍼블릭 포럼 뭘까요? 애시당초 제한되는 거죠. 제한되는 건 뭘까요? 논 퍼블릭 포럼 뭐죠? 에어포스 터미널이라든지 또 밀리터리 인스톨레이션이라든지 뭐죠? 군사 뭐 보호 지역이라든지 뭐 이러한 논 퍼블릭 포럼이 전통적으로, 혹은 제일 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 세 가지를 놓고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당연하게 이런 경우도 학교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논퍼블릭 포럼 같은 경우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부에 한해서 합리적으로 도큐멘트 뉴트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논퍼블릭 포럼도 우리가 무조건 제한되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이 분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신청에 의해서. 세 번째 부분은 그래도 하고 있지만 어떤 단서가 붙어 있죠. 이런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뭘까요? 당연하게 이건 뭐 정부의 권한이 아니죠. 자, 무슨 뭐 특정 백화점에 파킹랏에 뭐 피켓 들고 있으면 뭐 쫓아내면 끝나는 거죠. 뭐 언론 위반 위반이라 해가지고 뭐 고발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사택인데, 사택이에요, 사택. 그건 아무 관련 없죠. 그건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언론의 자유라는 건 뭘까요? 언론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는 이제 특히 이제 기자들이 우리가 어떤 취재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진실된 내용이 사실이다. 내용이 사실이고 또 공적인 관심사가 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는 뭘까요? 당연하게 우리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 뜻은 뭐죠? 자, 과거에는 뭐 경찰들이 뭐 특정 범죄의 집에 카메라 들고 같이 들어갔는데 지금 다 없어졌죠. 이런 것들 취재가 과거에는 뭐 무차별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기자들도 그죠, 법의 현행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거기를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당연하게 그 법률에 따라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언론의 자유와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 앞에 부분, 그 언론과 관련된 부분의 취재와 관련해서, 취재 보도와 관련해서 그 사실이 진실이고, 두 번째, 그 사실이 진짜 공적인 관심사가 있고,